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자캐드 기능사 필기 2009년도 사회 기출 문제 중 풀이 과정이 필요한 문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어떤 증폭기의 전압 증폭도가 100이고 전류 증폭도가 10일 때 증폭기 전력 이득을 구해라. 그래서 이것은 일전에 풀이 과정에서 풀었던 문제가 또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공식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압 이득을 한번 구하는 공식은, 이득은 이제 개인이다 해서 GV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20 로그 자 AV가 되겠습니다. 전압증 폭도에 대해서 로그 20을 상용 로그를 취하면 우리는 이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로그 AV는 전압증 폭도는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데시벨을 쓰지요. 자, 그다음 전류 이득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전류 이득은 GI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20 로그의 AI가 되겠습니다. AI는 전류 증폭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20 로그의 자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류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데시벨입니다. 자, 그런데 전력 이득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 전력 이득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GP죠, GP. 전력 이득은 20이 아니라 10 로그예요. 10 로그에 AP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 로그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력이 되겠습니다.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력의 dB 데시벨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 공식을 제가 유도를 해 드렸었는데 왜 20인데 전력은 왜 10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P는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고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지요. 예, 요것을 오음의 법칙을 여기다 적절히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 대신 I를 집어넣으면 I 제곱 R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I 대신 R분의 V를 넣으면 R분의 V 제곱이 되죠. 자, 이와 같은 식을 적절하게 집어넣어 주면 10 로그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번 전압 증폭도가 100이고요. 자, AV가 100이고 그 다음에 전류 증폭도 AI가 10일 때 증폭기의 전력 이득을 구하라고 합니다. 전력 이득 GP는 10 로그 자, 전력 증폭도가 되겠죠. 그래서 10 로그 자,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전압 곱하기 전류죠.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래서 증폭도를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로그 계산하라는 얘기죠. 로그 1000이니까 10의 3승이죠. 그래서 지수승은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3 로그 10만 남죠. 그래서 로그 10은 1이죠, 여러분. 그래서 30 데시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FET에서 드레인 전류를 제어하는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물성적인 구조를 조금 그려주면 아주 좋은데요. FET에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N채널 FET를 한번 그려볼게요. N채널 FET라고 하면 이제 이게 N형 반도체입니다. N형 반도체고요. N형 반도체에 자, 이렇게 P형 반도체를 확산시켜서 만든 것이 N채널 FET가 되겠습니다. P채널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P형 반도체가 되고 여기가 N형 반도체가 되겠지요. 그래서 FET는 세 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요 게이트라고 합니다. 게이트, 이것도 게이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소스, 여기가 드레인입니다. 여러분,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는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게이트 단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저항 하나 달아주고, 자, 이렇게, 자, 드레인 소스 간 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VDD라고 하고, 자, 여기에 게이트와
소urce 사이에 PN 접합 다이오드죠. 그래서 역방향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역방향을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역방향을 걸어서 게이트와 소urce 간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VGG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P형 반도체의 마이너스를 N형 반도체의 플러스를 지금 가해줬으니까 어떤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죠. 그러면은 자 공핍 측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역방향 전압을 세게 가해주면 가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핍적인 영향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전류가 지금 전자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VDD의 마이너스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 플러스 극을 찾아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 전자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전류는 전자의 흐름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ID 전류예요. 출력 전류. 그래서 요 VGG 게이트 소urce 간 역방향 전압을 크게 해주면 해줄수록 요 채널이 좁아지는 거죠. 채널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는 당연히 적게 흐르겠죠. 그래서 FET에서 드레인 전류 ID를 제어하는 것은 뭐예요? 게이트 소urce 간 게이트 전압이에요. 게이트 전압인데 요 역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게이트 소urce 간 전압을 자, 이게 역방향 전압이라고 했죠, 여러분. 역방향 전압인데 요 역방향 전압을 키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PN 접합 다이오드의 역방향 바이어스에 의해서 공핍층이 디플리션 레이어 공핍층이 증가를 하죠, 여러분. 공핍층이 증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채널이 좁아지죠. 채널이 좁아지죠. 채널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 반비례하죠. 저항과 전류는 ID 전류가 감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제어가 되는 것이 바로 FET가 되겠습니다. 자, 오음이라고 하는 저항 10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와 병렬로 접속했을 때 저항값은 몇 배 차이가 나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 첫 번째 오음의 저항을 직렬로 10개를 하면 직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을 시리즈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5옴을 10개 연결했으면 뭐 5옴을 계속 다 더하면 되죠. 10번 더하면 되니까 5 곱하기 C죠. 5옴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직렬 연결했을 때는 50옴이죠. 그러면 이제 병렬 연결했을 때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병렬 연결일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자, 저항을 5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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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자, 병렬 연결일 때 컨셉은 이거죠, 여러분. 자, 저항을 자, 이렇게 R 이렇게 병렬 연결했을 때 이 합성 저항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같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 반이라고 했었죠? 한 개의 반이라고 했었죠? 계산할 것도 없어요. 이 공식 어떻게 나옵니까? 두 놈 더하기 분의 두 놈 곱한 거죠, 공식이. 그런데 같잖아요, 저항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얼 분의 얼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얼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참, 이런 문제를 다 냈네요. 자, 그러면 하나 반이니까 2분의 5죠. 2분의 5죠. 이렇게 하면 요거 하면 얼마야? 2분의 5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얼마야? 2분의 5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얼마야? 2분의 5죠. 이렇게 하면 얼마야? 2분의 5죠. 제가 맞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를 다 내네요. 그럼 2분의 5옴과 2분의 5옴을 또 그 저항값이 같잖아요. 합성 저항을 구하면 어떻게 돼? 하나 반이니까 요거의 2분의 1이니까 이제 4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구해보세요. 4분의 5가 되는 거죠. 얘는 2분의 5 그대로 가면 되겠죠. 요거는 그대로 2분의 5. 자, 그럼 얘를 또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 반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8분의 5와 2분의 5를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뭐예요? 요것은
8분의 5옴이고 얘는 2분의 5옴이죠. 요것을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거예요.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해요? 두 놈 더하기 분의 두 놈 곱하기죠. 2분의 5 더하기 8분의 5분의 2분의 5 곱하기 8분의 5를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뭐 하면 어떻게 돼요? 8분의 20이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분모는 8분의 4 곱하고 4 곱하니까 20 더하면 5니까 25 8분의 25분의 요거는 28 16에 55 25가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16분의 8옴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옴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병렬일 때 합성점 R 패러럴일 때는 얼마? 0.5옴이네요. 그렇죠? 0.5옴이죠. 2분의 1옴이니까. 몇 배 차이 나요, 여러분? 100배 차이 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죠. 3번에 다. 제가 이렇게 푸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5번 다음 중 부계한 증폭기 나왔다, 여러분.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부계한 증폭기 A, F 피드백 부계한 증폭을 피드백을 했을 때 증폭도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괴한율 곱하기 무괴한시 즉 괴한을 걸지 않았을 때 증폭도 분의 괴한을 하지 않았을 때 증폭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 자, 부계한을 걸었을 때의 증폭도는 부계한을 걸지 않았을 때 증폭도보다 1 플러스 베타 A배만큼 감소한다. 그래서 부계한을 걸면 어떻게 된다? 증폭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득. 증폭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유일한 단점이에요. 증폭도가 감소된다는 것이 부계한을 걸어주면. 다른 것은 다 좋아져요. 그런데 증폭도만 감소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계한을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 부계한을 걸었을 때의 증폭도는 부계한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증폭도에 비해서 1 플러스 베타 A배만큼 감소한다. 증폭도 감소한다. 이득 감소한다 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틀린 것이니까 이득이 증가한데 이게 틀린 겁니다. 이득이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자, 안정도는 좋아집니다. 증폭도가 낮아지면 안정도는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이 개선이 된다. 대역폭이 그 걸기 전보다 1 플러스 베타 A배만큼 커져요. 대역폭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주파수 특성이 개선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대역폭이 증가한다. 다 맞죠? 그러니까 가번이 답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2m 접지 자, 이거 화면을 조금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자, 7번입니다. 자, 2m 접지 트랜지스터에서 IB, IC 전류 증폭률 베타를 구하래요, 여러분. 자, 제가 2m 접지 회로에서 전류 증폭률은 HFE라고 하고 이것을 다시 베타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이 값이 뭐라고요? 전류 증폭률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아마 고인이 되셨을 텐데요. 제 예전 스승 중에 한 분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외우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영국의 국영방송은 BBC죠. 그래서 베타는 IP분의 IC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BBC 이렇게 해서 전류증폭률은 IB분의 IC예요. 즉 입력전류가 여러분들 2m 접지 트랜지스터에서 이 베이스 전류가 회로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트랜지스터 부분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베이스 전류예요. 베이스 전류. 자, 이게 컬렉터 전류, 이게 이미터 전류죠.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절추 증폭률이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베타와 IC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베타는 IB분의 IC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류다. 베타배만큼 증폭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 증폭률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공식을 떠올리시고 IB가 100 마이크로 암페어 분의 컬렉터 전류 12 밀리 암페어 요걸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단위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답을 한번 보세요. 여기 그 보기를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자, 100분의 10이니까 요거겠네요. 뭐 계산을 하지 마세요. 시간 없는데 요거 뭐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거 넣지 마세요. 그래서 딱 이렇게 값이 딱 보이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세요. 왜? 지금은 시험을 보잖아요. 60분 안에 60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아는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지만 모르는 문제에 시간 할애를 더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시험 보는 방법이죠. 자, 순시 전압 V는 141.4 사인 100파이 t 플러스 6분의 파이인 파형의 주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몇 초인지. 자, 순시 전압은 여러분들이 자, 뭐 이런 사인파가 예를 들어서 있다. 그래서 요거의 순시 전압은 어떻게 나타내요? V는 자, 최대 전압 Vm 사인 오메가 t죠. 자, 그런데 자, 여기는 이제 위상이 이렇게 플러스 세타 배만큼의 어떤 위상이 변경이 있네요. 그럴 경우에 여기 세타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자, 보시면 요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게 자, 뭐냐면 요 오메가 t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요거를 위상까지 고려를 하면 어떻게 돼요? V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뭐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요 세타는 이제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건 세타 값이에요. 요거는 6분의 파이는 세타 값이에요. 그럼 요게 뭐예요? 요 값이 여러분 오메가 t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 t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100 파이 t라고 했죠? tt 없어지니까 오메가만 남죠? 오메가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2파이 f라고 했었죠? 2파이 f고 f는 주기와 주파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f를 t분의 1로 이렇게 치환을 해보세요. 그럼 t분의 2파이죠.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100파이라고 했었죠.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여러분? 주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f 대신 t분의 1로 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t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주기 t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t는 100파이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 없어지면 50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0.02초가 되겠죠? 0.02초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8번의 나번이네요. 자, 빨리 가봅시다. 달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입니다. 자, 저항이 35ohm이고요. 유도 리액턴스가 10이고요. 용량성 리액턴스가 50일 때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래요. 자, 써볼까요? 저항이 35ohm,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10ohm,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50ohm. 그런데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라. 자, RLC 회로에서 RLC 이거죠? RLC 직렬회로에서 임피던스 Z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자, R 제곱 더하기 XL 빼기 XC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R이 얼마예요? 30의 제곱 더하기 XL 얼마? 10 빼기 XC 얼마? 50의 제곱. 뭐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극성 필요 없죠. 그래서 30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이죠. 여러분들 3대 4대 5 피타고라스의 정리 3대 4대 5 아시죠? 그래서 그럼 이거 하면 얼마야? 예, 요거 두 개 더하면 250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루트 뭐 50의 제곱이 최종적으로 나오죠. 계산하면. 그래서 55이네요. 55.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가번이 되겠어요, 여러분. 두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직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15ohm, 병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3.6ohm이래요. 각 저항값은 얼마인가? 이거는 뭐 이렇게 그 방정식 유도해서 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직렬이면 두 개 더했을 때 15ohm이 되는가 보세요. 이것도 더하면 15ohm, 얘도 더하면 15ohm, 얘도 15ohm 다 되네요. 불행하게도. 그럼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합성 저항은 자, 지금 R1 값과 R2 값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병렬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분의 1이잖아요. 이건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놈 더한 것 분의 두 놈 곱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어떤 게 답인지 3.6이 나오는지. 이 나번인데요. 자, 6 더하기 9 하면 얼마예요? 15죠. 6 곱하기 9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54 나누기 15 하면 얼마 나와요? 3.6 나오죠? 이렇게 해서 그냥 찾으세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 자, P형 반도체 불순물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P, 가, 발.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제가. 자, 그래서 갈리움 P형 반도체는 자, 삼가인. 자, B형 갈리움, 인디움, 붕소, 알루미늄이죠. 이 중에 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불순물은 요 갈륨 여기 있네요. 그렇죠?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불순물 원소가 아닌 것을 물어봤네요. 그러네요. 갈륨 있죠? 붕소 맞죠? P가 인발해서 알루미늄 맞죠? 이게 아니네요. 나번 14번에 나번입니다. 자, 회로 접속점에 흘러들어오는 자, 이 얘기네요. 자,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전자 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법칙. 자, 요 접속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I1과 I2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자, 이렇게 I3, I4, I5가 이렇게 흘러 들어갔을 때 이런 공식이 성립해요. 자, 유입 전류의 합과 유출 전류의 합은 같다. 흘러 들어온 전류가 뭐 있어요? I1 있죠? 더하기 흘러 들어온 전류 I2는 흘러나간 전류 I3, I4, I5. 여기에 I5네. 그렇죠? I3 더하기 I4 더하기 I5. 이게 바로 키르히오프의 커런트 로우에서 KCL입니다.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 15번에 갑니다. 다음 중 7kB와 같은 용량은 킬로바이트는 자 킬로, 메가, 기가, 테라 10진수로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 테라는 10의 12승이지만 디지털 시스템이 인식하는 이진수로 계산을 하면 킬로는 2의 10승, 메가는 2의 20승, 기가는 2의 30승, 테라는 2의 40승이죠. 그런데 킬로라고 했잖아요. 킬로가 2의 10승이죠. 그럼 얼마예요? 1024죠. 그런데 7kB니까 여기다 7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7168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식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자, A 더하기 B 자, 분배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쭉쭉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분배 법칙 혹은 배분 법칙이라고 하죠. 그럼 A 곱 A 더하기 A 곱 C 더하기 B A 더하기 B C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자신을 곱하면 A입니다. A 더하기 A 곱 C 더하기 이건 교환 법칙에 의해서 BA는 AB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BC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 AA 공통인자가 있으니 A로 묶어주세요. 1 플러스 C 더하기 A 곱 B 더하기 BC죠. 자, 1에다가 C를 더하면 이건 항상 여러분들 뭡니까? 얘는 1입니다. 0 집어넣으세요. C에다. 1 더하기 0은 1이죠. 1 집어넣으세요. 1 더하기 1은 1이죠. 그러니까 항상 1 더하기 C는 자, 1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A, B 더하기 BC만 남죠? 감아 오셨죠? 그럼 또 A로 묶어주세요. 1 플러스 P 더하기 BC. 자, 1 더하기 B는 항상 뭐다? 얘는 1이다. 그러면 A 더하기 BC다. 자, 이런 A 더하기 BC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진수, 2진수, 8진수 관계를 나타내라는 거네요. 자, 그 다음. 자, 요거 기억에 뭐가 들어요? 0, 1, 0이면 0, 1, 1, 0이죠. 그래서 여기는 2의 0승 자리. 2진수니까 여기 2진수죠. 2의 1승 자리. 여기 2의 2승 자리. 2의 4승 자리죠. 그래서 1, 2, 4, 8이죠. 그래서 이 값은 10진수로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8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1이니까 4 더하기 2잖아요. 그래서 6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10진수는 6이네요. 여기는 6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진수 10이죠. 10진수 10은 이진수로 얼마예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를 계속 나누세요. 안 나눠질 때까지. 0이죠, 나머지. 자, 2는 4, 나머지 1이죠. 1은 2, 나머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써주면 되죠. 10, 102, 10진수 10에 대한 이진수 표현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1, 가중치가 1, 2, 4, 8이잖아요. 8 더하기 2 해야지 1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010이죠. 그 다음에 13은 1101이에요. 그러면 1101을 이진수를 16진수, 8진수를 고쳐라. 8진수 세 자리씩 끊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최하위 비트부터 세 자리씩 끊어서 읽으면 돼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1, 2, 4니까 여기는 자, 4 더하기 1 하면 5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죠. 그래서 1, 5죠. 1, 5. 자, 나번이네요. 다음 중 T 플립플롭에서 T는 뭐의 약자라고 했어요? T 토글. 토글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맞아요. 반전입니다. 반전. 클럭이 들어오면 반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 0이었으면 1로, 1이었으면 0으로. 자,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1과 0, 1과 0을 반전하는 거죠. 클럭 펄스가 인가한다면 출력은 반전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클럭 펄스가 인가되면 출력이 0이 된다. 아니고요. 틀린 거고 JK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자, JK 플립플롭의 진리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QN 플러스 1. 자, 0, 0일 때 0, 1일 때 1, 0일 때 1, 1일 때 0, 0임 J에도 0, K에도 0이면 0볼트를 다 집어넣어주면 전 상태를 유지한다. 0, 1일 때는 0, 1, 0일 때는 1, 1, 1일 때는 뭐다? QN의 바다. 이게 바로 토글이다. 토글이다. 자, 그래서 J와 K에 2를 넣어주면, 즉 몇 볼트? 5볼트를 넣어주면 이게 바로 우리는 T 플립플롭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얘기고요. 이것도 틀렸네요. 자, 21번 단일 오퍼랜드 명령은 컴플리멘트 보수죠. 보수 취하는 거. 이게 맞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트메가 128 마이컴 제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쓰고 있는 게 뭐예요? 항상 무한루업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했었죠. while에 요 괄호 안에 일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무한루비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무한루프로 도는 거죠. 자, 그래서 무한루프의 순서도를 플로우 차트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조건식 해서 참이면 어떻게 실행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을 하죠. 참이면 계속 반복해서 하죠. 거짓이면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while문이 되겠습니다. 22번의 정답은 가번 while문이고요. 미국의 자 이거 신속하게 해볼게요.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개발한 고급 프로그램 언어이며 유닉스 운영체제의 중심 언어는 C 랭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C 배우고 있죠? 중앙처리 장치에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제어 신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어 신호가 자 지금 이제 스택과 큐에 관련된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자, 스택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스택이다. 큐택. Q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 Q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Q고요. Q고 이게 스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택에 이제 자, 데이터를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는 여기 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어넣으면 이렇게 밀려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어넣는 것을 푸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꺼내는 것을 팝이라고 해요. 푸시 팝이라고 합니다. 팝. 자, 그리고 스택은 뭐냐면 자, 가장 리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 잠깐만요. 자, 스택은 요 last in first out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녀석이 첫 번째로 나온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가장 먼저 집어넣은 건 여기 있겠죠. 그 다음 건 여기 있고 마지막에 집어넣은 건 여기에 있겠죠. 그럼 꺼낼 때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녀석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last in first out이라는 얘기예요. out. 그렇죠? 이게 스택이에요. 그런데 Q는
첫 번째 들어간 녀석 또 두 번째 들어가면 얘는 여기로 가고 두 번째 것이 여기로 오겠죠. 그 다음에 또 집어넣으면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그렇죠. 세 번째 게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나올 때는 first in, first out이죠. 그래서 P4 구축은 Q예요, Q 여러분. 그래서 스택과 관련 없는 것은 P4 구조예요. P4 구조. 구조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택은 이렇게 되어 있고 Q는 자 이렇게 선입, 선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해서 Q는 선입, 선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first in, first out, FIFO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택은 last in, first out, 리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제어 장치 역할이 아닌 것은 명령을 해독하고 입출력을 제어하고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제어 장치의 역할이죠. 그래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한다. 비교기가 하는 거죠. 전자지도에서 장치와 장치 사이를 접속 상태나 기능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면의 기호나 실제 모양을 배치하고 이들을 연결한 이것을 뭐라고 하나? 접속도라고 하죠, 여러분. 28번 접속도 많이 나왔던 문제네요. 다음 중 퓨즈는 가번이 퓨즈입니다, 여러분. 퓨즈. 자, 어떤 그 퓨즈는 왜 했어요?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큰 전류가 어떤 시스템 그 어떤 보드를 중요한 뭐 메인 보드를 과전류가 흘러서 손상을 입기 전에 과전류가 들어오면 딱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차단을 해서 그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퓨즈입니다. 자, 가번은 저항이고요. 이것은 LED 심볼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쵸? 이것은 제너 다이오드죠. 제너 다이오드.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0번부터 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전자캐드 패키지에, 전자캐드 프로그램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30번에. 자, 인쇄 기판 설계용 들어있죠? 여러분들 뭘로 지금 하고 있어요? 뭘로 하고 있어요? 오월캐드에서 오월캐드 뭐 PCB 에디터가 이제 이 기판을 설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캡처, 오월캐드 캡처 가지고 회로를 설계하죠. 스케매틱. 그 다음에 피스파이스가 또 들어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품 가공 데이터 작성용 이거 이제 그 아닙니다. 캠 프로그램이에요. 자, 능동소자 P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거만 딱 보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4단 구성으로 P0 반도체, N0 반도체, P0 반도체, N0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실리콘 제어 정유기예요. 여기 SCR. 그래서 SCR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SC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리콘 제어 정유기 SCR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SCR까지 우리가 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PCB 적층 종류를 나열을 했는데 적합하지 않는 것은 뭐냐? 단면 PCB 맞고요. 양면 PCB 맞고요. 다측면 PCB 맞죠? 복합 PCB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림이나 사진 등 화상 데이터를 입력하는 장치네요. 그렇죠? 이미지 스캐너죠? 네, 35번은 이미지 스캐너예요. 다음 도면 중 분류법 도면 종류 중에서 분류 방법이 다른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승인도입니다. 인쇄회로 기판 패턴 시 그 유의점 중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패턴의 길이 중요하고요. 부유 용량 중요하고요. 임피던스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빨리 달려가 볼까요? 출력 장치가 아닌 것은 마우스는 여러분 입력 장치죠. 하이어라키컬 40번 하이어라키컬 디자인 설계에서 하나의 페이지에 맞추어 설계할 때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 하이어라키컬 디자인을 지금 아직 안 해보셨죠. 이제 곧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보통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컴 회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마이컴 회로를 그린다. 그래서 PCB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PIC 뭐 이렇게 메인 서킷 PIC 예를 들어서 메인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입력 회로가 있고 인풋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클럭 발생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것을 각각 얘 하나 그리고 스케매틱 페이지에 하나 그리고 메인 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스위치 회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클릭을 해서 클럭 발생 회로를 이렇게 그려서 PCB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어라키컬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하이어라키컬 방식으로 계층 구조로 여러분들이 회로들을 그릴 때 뭐 이렇게 사용하는 그 툴들이 또 있어요. 뭐 그 파트들이. 그래서 하향식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설계를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회로를 회로의 특정 부분을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특정 부분을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페이지 전체에 프린터의 설계 규모를 맞추는 것. 자, 설계할 때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것. 이것은 저를 보시면 돼요. 회로를 균등하게 분할하여서 그냥 설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부분 이렇게 메인 회로라든지 스위치 회로라든지 클럭 발생 회로 이게 맞습니다. 회로를 그릴 때 불러서 쓰기 위해서 그 기호들을 만들어 저장해 놓은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라이브러리. PCB 설계 시 배선으로 인한 인덕턴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전원 라인 배선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고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원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굵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짧게 배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전원선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격 시험 볼 때도 실기 시험 볼 때도 일반선과 전원선의 그 배선의 두께를 달리하라고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따라주시면 되겠고요. 49번은 물체의 실체 길이와 도면의 축소 확대 하여 그리는 길이의 비율을 척도라고 하는데 실물보다 작게 그리는 척도를 뭐라고 하냐? 실물보다 작게 그리는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축척이라고 하죠. 실물보다 크게 그리는 것은 배척이라고 하죠. 실물과 똑같이 그 사이즈로 그린 건 실척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NS는 뭐예요? Not to scale. Not to scale의 약자예요. NS는 not to scale의 약자인데 비례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면과 실물의 치수가 비례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비례척이 아닐 때 비례척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면과 도면과 실물의 치수가 어떻다? 비례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NS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패턴 설계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50번이네요. 자, 패턴은 가급적 굵고 짧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배선은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다른 배선에 영향을 적게 받고요. 전력, 용량, 주파수 대형, 신호 형태별로 기판을 나누거나 커넥터를 분리해서 설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패턴 사이 간격을 최대한 붙여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붙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나번이 정답이에요, 50번은. 자, 그 다음 이제 한 페이지만 보면 되겠네요. 자, 블루로 해볼게요. 다음 중 크기가 옳지 않은 것은 기가는 10의 9승, 기가바이트는 10의 9승 바이트,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1승. 자, 이거는 뭐 52번에 이게 좀 이게 아니 1메가 옴은 10의 6승 옴이에요. 자, 1기가바이트는 요것은 1기가바이트는 10의 9승이 아니라 2킬로는 2의 10승, 메가는 2의 20승, 기가는 2의 30승, 그 다음에 테라는 2의 40승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기가바이트는 10의 9승이 아니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10승수로 말하면 10의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 테라는 10의 12승이잖아요. 그쵸? 예, 이진수를 말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예, 자, 그래서 나번을 정답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반도체 소자 중 ESC1815는 트랜지스터죠,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가 C니까 뭡니까, 여러분? NPN 트랜지스터의 고주파용이죠. 고주파용. 이렇게. 자, ESA56이다. 그러면 A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PNP 트랜지스터의 고주파용이죠. 이렇게. 자, 이제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회로도 그리기 작업 중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회로도를 그릴 때 자, 네트리스트 파일 생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PCB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ERC 체크해야 돼요. 자, ERC 정기적 규칙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풋프린트를 잘 입력해 주셔야 되죠. 라이브러리에 풋프린트가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시트를 찾고 데이터 시트의 디멘전 정보를 통해서 풋프린트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커버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것은 마지막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회로도 그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PCB 아트웍, PCB를 레이아웃 할 때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라고 했어요? 마치 이게 Z 모양이죠.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바로 다이오드의 특성 곡성 중에 역방향 특성을 이용을 하는 거죠. 전류가 역방향 전압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해주면 전류는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항복 현상에 의해서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전압 구간이 나타난다고 그랬었죠. 바로 이런 정전압 특성을 정전압 회로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이렇게 항복이 쉽게 일어나도록 특별히 만든 다이오드가 제너 다이오드예요. 자, 101K라고 써져 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101, 102, 103, 104 요거 자, 4 이렇게 써보세요. 3 거꾸로 2 1 이렇게 가로 안에 이렇게 써보세요. 4, 3, 1 거꾸로. 그럼 어떻게 마이크로 페럿으로 고치면 0. 요 유효 숫자 1이 나올 때 몇 번째 나온다? 네 번째 나온다. 0. 하나, 둘, 셋, 넷.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규칙이 이렇더라. 0. 유효 숫자 1이 언제 나온다? 세 번째. 0. 하나, 둘, 셋. 마이크로 페럿. 103은 0. 두 번째. 하나, 둘. 0.01 마이크로 페럿. 104는 한 번째, 첫 번째 0.1 마이크로페럿. 여러분들이 이 104는 많이 쓰여요. 0.1 마이크로페럿은. 그 다음에 자 오차를 나타내는 J, K, L, M, N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5%,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5씩 증가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5%,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러다가 N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이렇게 되죠. 근데 K라고 써여져 있으니까 요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0% 요거네요. 요거만 쳐도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57번은 가번. 다음 중 전자캐드로 작성된 도면의 요소를 지우는 기능은 뭐예요? 지우는 게 뭡니까? 델리트죠. 뭐 델리트. 자, 이것은 확대, 축소, 세이브, 저장, 에디트, 편집.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통과시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소자는 자, 정류회로에서 바로 이 다이오드가 쓰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전자캐드 기능사 필기 2009년도 4회 풀이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